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자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젖을 먹고 자랐을까? 왕도 사람이니 당연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전이나 후궁들이 가슴을 풀어 헤치고 왕자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왕자들은 분명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전, 즉 엄마의 젖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는 훗날 정치적 소란까지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집안에 더한 경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통을 이어야 할 궁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경사 중의 경사였습니다. 내명부에서는 중전이나 후궁의 배가 불러오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는데 누가 왕자에게 젖을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비나 대왕 대비 같은 궁궐 어른들은 미리미리 젖이 풍부한 유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왕자를 낳은 엄마들은 딱 37일, 즉 21일까지만 자식에게 젖을 먹였고 그 다음부터는 유모들이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왕자 공주를 떠나 모든 왕실 자식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에게 젖을 물린다는 중한 임무를 맡을 유모를 뽑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었고 유모를 뽑는 기준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대비나 대왕 대비가 친히 심사를 맡았는데 그 심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건강하고 몸집이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 둘째, 진한 흰색의 건강한 젖이 나와야 한다. 셋째, 정신이 맑고 성품이 온화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자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엄격한 생활 지침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금주. 만약 술을 마셨다면 젖을 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편과의 부부관계 금지. 셋째, 시거나 짠 음식 취식 금지 등이었습니다. 왕자의 유모로 뽑히려면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여야 했습니다. 유모는 자기 자식에게 줄 젖을 왕자에게 먹인 것인데 실제 그 때문에 자식을 굶겨 죽인 경우도 있으니 엄마로서는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모가 되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유모 손발에 덤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생 역전을 위한 로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위 승계는 적장승계가 원칙이었습니다. 즉 적자나 장자가 우선 승계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왕은 고작 6명뿐이었습니다. 27명의 왕 중에서 6명이 적장승계로 왕이 되었는데 아무리 세자를 키워봤자 왕이 될 확률은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확률에 걸리면 그 유모는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젖을 물려 키운 왕자가 왕이 되는 순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보통 유모는 내수사 노비 출신이 많은데 이들이 순식간에 봉보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봉보 부인은 임금의 유모에게 내려주던 봉작으로 종 1품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장모인 부부인보다 한 등급 아래이고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경부인과는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육조판서의 품계가 정 2품이었으니 장관들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에 맞춰 연봉도 상당했습니다. 영의정이 1년에 쌀 50석이 안 됐는데 봉보부인은 쌀 60석에 식대와 의상비 같은 품위 유지비가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노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남편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봉보 부인에게 포상을 했고 사촌들까지 면천을 시켰는데 그 수가 무려 27명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한술 더 떠 통 크게 5촌과 6촌들까지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봉보 부인이 병들자 위로하겠다며 아들과 사이에게 벼슬을 내렸고 봉보 부인이 죽자
가족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그들의 유모에게 최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네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 서로 경쟁하며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참고도서는 실록에서 찾아낸 조선의 민낯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